디스플레이 업황에 대한 뷰가 너무 좋아진다는 걸 하나 얻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의 상대적 매력도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망 기준으로 봤을 때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월트 디즈니 포함해서 디즈니 관련주 쪽으로 조금 넓히시면 아마 좀 좋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제 AR 인베스트의 하창봉 대표님과 이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백신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네. 애플 관련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공개 행사가 있었죠. 신제품에 대한 태블릿 PC, 아이패드 프로, 뭐 아이맥, 에어태그 이러한 어떤 신제품들이 나왔는데 사실 애플의 어떤 신제품 행사를 우리가 주목하는 게 이게 결국은 어떤 가전 트렌드를 또 만들어 나가잖아요. 네네. 거기에 또 우리 삼성전자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참 볼만하고요. 애플이 이제 어제 4월 제가 알기로는 오늘 어제 4월 20, 21일이었던 것 같아요. 애플이 대규모 신제품 행사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아이폰 이야기가 한 게 아니고 애플에 우리가 보통 이제 태블릿 PC라고 이야기를 아이패드였습니다. 아이패드였는데 새로 나온 게 이제 보면 태블릿 PC죠. 아이패드 프로인데 애플은 4개의 사업 구조를 갖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맥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그러니까 맥 컴퓨터가 있고 그리고 이제 태블릿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이패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폰이 있죠. 네. 폰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어팟이라고 이야기하는 액세서리까지 가는데 애플이란 기업 자체가 작년도에 삼성전자보다 조금 시장 상대적으로 선방했던 이유, 물론 지금은 이제 액면 분할, 주식 분할에 의해 주가가 주당 한 130불 정도에서 쉬고 있습니다만 그건 왜 그러냐면 이 태블릿 자체가 실제적으로 코로나 수혜 섹터가 됐던 거죠. 왜? 학교를 못 가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원격 강의라든지 요즘에 보면 저는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 노트북을 갖고 다니는 세대가 아니라서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좀 요새 뭐 노트북도 라이트하게 잘 나옵니다만은 또 태블릿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냥 삼성 태블릿 생각할 때는 그게 뭐 이렇게 하는데 애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패드의 신 제품 자체는 상당히 애플 입장에서는 주목을 받은 모습이고 여기에 뭐 나머지 무선 유치 장치 이런 거는 제가 사실 바로 이 아이디어로 연결시키기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포인트를 잡았던 거는 아이패드 프로에서 처음으로 시장에서 좀 설왕설래를 했던 미니 LED를 채택했다는 겁니다. 미니 LED. LED. 네. 이게 채택했다는 거가 왜 그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되는 거죠? 전 세계 이제 디스플레이 쪽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최고잖아요. 아, 그래요? 예, 삼성 디스플레이, LED 디스플레이가 최고입니다. 네. OLED 쪽은. 물론 미국, 중국으로 가게 되면 AU 옵트로닉스라든지 BOE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뭐 삼성이 가서 1월 달에 매년 하는 CES에서 뭐 가전은 삼성 싸우는 것처럼 OLED 쪽은 대한민국 1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폰은 왜 이게 처음이란 게 중요하냐면은 그러니까 애플은 이런 게 중요해요. 애플은 또 뭐 많은 소비자가 또 미국도 있고 북미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중국도 엄청 나오거든요. 네. 중국 사람이 되게 웃겨요. 미중 무역 분쟁한다면서 서로 미국 욕하면서 그 댓글을 아이폰으로 댓글 달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물론 이제 그게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공장이 또 그래도 중국에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좀 바라본 관점에서는 그럼 이제 애플은 아시겠지만 애플은 특별히 차체 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플 아이폰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가끔은 그런 이야기 해요. 이거 한국 기업이에요.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이폰에 들어간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그래서 이 아이패드 12.9형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12인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13인치 대각선이겠죠. 크기를 말하는데 여기에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생산한 바로 미니 LED가 들어가는 겁니다. 미니 LED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LED 앞에 미니가 붙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촘촘하게 10,000개 정도 이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0,000개 정도 이상의 LED를 촘촘하게 붙이게 되면 이제 해상도가 좋아질 것이고 명암비가 좋아지겠죠. 그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최초로 아이패드가 미니 LED를 채택했다는 거. 당인데 그 미니 LED 누구 거? LG 디스플레이 거. 이게 근데,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이 크게 좌우될 정도로 만약에 이게 많이 팔린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이 얘기신 건가요? 맞죠. 네, 제가 그냥 이야기하지 않겠죠. 아니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은데 추론하기가. 아니 이게 중요한 이야기야. 우리가 대형주가 아니고 중소형주들은 이런 이슈 나오면 주가 한 번만 가고 말아요. 네. 근데 LG 디스플레이라는 기업 자체는 시가총액 대한민국 상위 100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아까 말했잖아요. 아이패드 프로에 LG 디스플레이에 미니 LED가 들어갔다. 여기서 끝나면은 그냥 그 주식은 LG 디스플레이라는 기업의 주가는
그냥 자그마한 중소형주일 뿐입니다. 그럼 도대체 12.9인치형 아이패드가 출시될 때 시장의 반응이 어떠냐는 거죠. 와, 밝다? 밝겠죠. 그게 아니고 포인트는 뭐냐면 어디 이 디스플레이 쪽은 조사기관 트렌드 폴스라는 데가 있거든요. 트렌드 폴스는 어떻게 전망을 했냐면 미니 LED가 나오기 전에 아이패드 프로의 올해 출하량은 대략 400만 대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400만. 네, 근데 400만 대인데 여기서 바로 미니 LED가 채택이 되면서 전망치 자체를 플러스 25%를 상향을 시켰어요. 500만 대로. 그럼 아까 말씀하신 마찬가지로 미니 LED가 채택됨으로써 12.9인치형 아이패드 프로의 판매량이 증가한다면 그게 실제적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은 좋아지겠죠. 네, 그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떤 분이 댓글창에 그런 얘기 하나 올리셨는데 LG 디스플레이가 LED 사업부를 접는다고 들었다. 아, 그 LED요? 예, LED 사업부를 접는다고 들었다는데 뭐 이게 그 확인된 건 LED는 아니니까. 기존 LED입니다. 아, 기존 LED. 네. 이거는 OLED. 축소하는, 예. OLED. 네. 아. 그러니까 미니 LED, OLED는 조금 아닌데 그 과정에 있는 미니 LED. 네, 미니 LED입니다. 아, 정확한 용칭은 그냥 우리가 LED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미니 LED. 이제 거기까지 가면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우리가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OLED하고 LED는 조금 달라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건 이것이 그 LG 디스플레이의 어떤 새로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이 어떤 시장의 반응에 따라. 물론 다양한 사업이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LG 디스플레이 말고는 뭐 수혜받을 또 다른 어떤 기업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아이패드 하나만 가지고 투자 아이디를 얻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왜 그러냐면 아이패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은 태블릿 쪽은 사실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보다 조금 약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를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잊혀졌던 기억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의 아이디어를 같이 제공하는 관점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미국이 바이든도 계속 미국 중국 견제하다 보니까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갤럭시 21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스마트폰 1위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이 주춤할 때 사실 애플이 다시 2위까지 치고 갔었는데 삼성 계속적으로 1위를 유지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이 4월이면 아마 또 빠르면 9월달 정도에 아이폰 13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요. 13?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이폰 같은 경우가 아이폰 12에서 가장 처음으로 들어간 게 OLED였어요. 네. OLED다 보니까 지난해 하반기에 시장에서 OLED 관련주의 주가가 상당히 좋았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한 뭐 아이패드가 미니 LED를 채택한다는 거는 이걸 가지고 OLED가 다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조금 무리인데 이거를 좀 차치하고 디스플레이 업황에 대한 뷰가 너무 좋아진다는 걸 하나 얻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업황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OLED를 채택하는 걸 말하는 거고 LG 디스플레이는 단순하게 노트북이나 태블릿만 생각하시면은 약간 이게 좁아질 수 있는 아까 우리 댓글 보신 것처럼 돈이 안 되는 일반 LED는 줄이는 거고 그럼 LG 디스플레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뭐 한국 기업 대단한 겁니다. 예, 파주에 있나요? 차량용 LED 쪽이에요. 차량용. 예, 그럼 차량용 LED 같은 경우는 지금 향후 우리가 새로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물론 이미 지금 자동차 고급차에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라 그럽니까? 네. 이게 특별히 이제 계기판이 앞에 없고 툭 튀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차량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니면 또 지하철 같은데 보호막 같은데 다 이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아이패드 하다가 너무 상상의 날개를 조금 펼치긴 했습니다만은 LG 디스플레이 향후 밑거림은 OLED 디스플레이 패널과 차량용 쪽에서 계속 커버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 차량용 얘기하시니까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그 기대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잖아요. 네. 말씀하신 그게 전기차가 이렇게 활성화된다고 했을 때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섹터라고 봐야 되나요? 그 혹시 요새 지금 테슬라 그 뭐죠 모델 3입니까? 걔는 아마 기가 있죠. 백미러. 사이드 미러. 잘 그 생각을 안 해봤네요. 저도 갑자기 예. 유심히는 안 봤는데 왜냐면 빨간 거만 다니는데 그러니까 새롭게 나오는 전기차들은 대부분 사이드 미러가 없습니다. 예, 그럼 그걸 뭐로 메꾸느냐? 예, 차량용 LED입니다. 그 안에 그 뭐죠? 반사경. 예, 반사.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단순하게 우리가 LED라는 것 자체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떠나가지고 전기차 쪽으로 확대가 상당히 되는 거죠. 디스플레이도 전기차의 어떤 연관성, 네. 산업 어떤 연관성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어제 급락을 했죠. 네. 예, 뭐 7%, 8% 가까이 급락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신규 구독자 수가 확 줄었다. 우리가 사실 넷플릭스가 이게 가장 큰 코로나 수혜주로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2020년에 이제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언택트 관련주 수혜를 받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도 되게 는 거죠. 왜냐면 넷플릭스가 되게 코로나가 오기 전에 위기였어요. 근데 위기여가 주가도 되게 못 갔던 기업입니다. 사실 생각보다. 이 OTT 최강자인데 왜 그랬냐면 19년도 하반기에 OTT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월터 디즈니라든지 뭐 애플의 많은 기업들 애플이라든지 아니면 통신회사까지 전부 다 OTT 시장에 뛰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딱 코로나가 딱 터져버리니까 2020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가입자를 가져왔었는데 딱 그 데이터를 좀 보죠. 한국도 보면 네. 지난 이제 3월달 기준으로 이게 넷플릭스 한국의 이용자 수인데 이는 한국입니다. 이게 월 1,000만 돌파했다는 우리나라 게. 한국 분들이 이제 OTT를 도대체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는지 그럼 넷플릭스가 1,000만 돌파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웨이버라든지 티빙이라든지 웨이버는 이제 우리나라 그 3사가 만든 거죠. 네. 저도 앱을 깔았다가 그냥 빼버렸는데 저도 그냥 넷플릭스 본단 말이죠. 그럼 기존에 있던 티빙이라든지 유플러스 모바일이라든지 왓챠라든지 거의 안 돼.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한국만 놓고 봤을 때도 이미 올해 상반기에 벌써 1,000만 유저가 넘었던 거고. 근데 이것만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입자 수를 좀 봤는데 하나 자료를 더 보면 어디 갔나? 제가 넘겨야 되나요? 네. 월 이제 지출액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 작년 10월 달 기준으로만 제가 캡처를 했던 내용인데 돈을 쓴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가장 정점이었던 2월 달까지는 좀 내려갔었어요. 네. 200억 정도 하다가 3월 당년 2020년도 3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정시도 많이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쭉쭉쭉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 10월 기준으로는 월 500억 이상을 넷플릭스한테 준 거죠. 물론 지금도 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놓고 봤을 때 넷플릭스의 이용 가입자 수는 사실 많이 증가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분기 실적을 열어봤더니 전 세계 기준으로 신규 구독자가 600만 명이 좀 되지 않을까 봤는데 400만 명이 안 나온 거죠. 신규. 예, 신규 가입자 수를 가지고 이제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받은 두 개의 자료는 그러니까 작년 1분기 전까지고 실제적으로 실적을 발표했던 올해 1분기 1월달 3월달을 봤더니 그러니까 눈높이가 높아진 거예요. 저 그래프를 보고. 그러니까 저 그래프가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한국의 결제액입니다만은 똑같은 거예요. 결제액이든 넷플릭스 기준으로 신규 가입자 수의 그래프든 눈높이가 워낙 높아져 있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600만 명 정도를 신규 가입자 예상을 했는데 400만 명이 조금 못 미치게 나온 거죠.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반응을 해서 넷플릭스 주가는 빠졌는데 첫 번째는 야 이거 백신 맞아가지고 이제 넷플릭스 안 봐서 그러나? 그건 너무 짧은 생각입니다. 그렇죠. 하긴 지금 그런 생각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처음엔 맞습니다. 처음에는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백신 보급되고 사람들이 이제 좀 활동을 하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제가 바라본 관점에서는 이렇게 본 거죠. 이 넷플릭스에 대한 신규 가입자 수에 대한 기대치가 먼저 높았지 않나도 봤습니다. 그래프가 우상향 중이었고 백신은 보급 중이나 실제적으로 경제 봉쇄가 풀린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눈높이가 저 위에 있었는데 처음부터 눈높이가 좀 높았던 거죠. 그래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600만 명 생각했는데 400만 명 놓으니까 시장은 축 빠졌는데 과연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그러면은 넷플릭스의 가입자가 감소한 이유가 백신을 접종을 받고 날씨가 풀렸잖아요. 겨울에는 추웠으니까. 그렇죠. 미국 엄청 추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공정 문제 꼭 그것 때문에 제가 딱 한 가지 생각했어요. 컨텐츠를 못 만든 겨. 갑자기 사투리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컨텐츠 부재가 제가 시장은 그렇게 본 겁니다. 오히려 넷플릭스를 가입을 해놨는데 보다 보니까 승리호도 사실은 거기서 팔아가지고 정말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우리나라 영화. 송중기 씨가 나온. 네네. 근데 그 외에도 지금 저도 가끔 들어가 보는데 생각보다 컨텐츠가 약해졌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제작의 한계가 생긴 겁니다. 신규 컨텐츠가 늘지를 않고 있다. 예. 이 OTT는 포커스가 뭐냐면 오리지널 컨텐츠 싸움입니다. 오리지널 컨텐츠 싸움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제작비를 투입해서 영화를 제작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촬영이라든지 배우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좀 지연됐지 않나. 그래서 제가 바라본 관점은 요거는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투자 관점에서는 약간 중립 이하를 보는데 상당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는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그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야, 네. 우리 약점은 컨텐츠의 부족이야. 빨리 컨텐츠를 빨리 만들자. 그렇죠. 한국의 스튜디오 드래곤에 연락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시고 하시는 분들이 네. 뭐 넷플릭스 이거 해가지고 항상 결론을 내야 되거든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여담을 하든 만담을 하든 종국에 갔을 때는 앞에 거 다 헐리더라도 마지막에 그래서 어떤 기업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자, 좋아. 넷플릭스 그 다음에 똑같아요.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가 감소하게 되면 웃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늦게 시작해가지고 이제 넷플릭스 따라잡으려고 했던 월트 디즈니. 디즈니라든지 디즈니가 있을 이런 거고. 기업도 있겠죠. 근데 거기서 바로 분석을 하겠죠. 이미 했을 겁니다. 이거 그렇죠. 봐라. 예. 자, 그런 관점이 결정적으로 오리지널 컨텐츠는 옛날부터 그랬었어요. 컨텐츠 싸움입니다. 그러면 국내 관련주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뭐 사실 이걸 몇몇 너무 개별주다 보니까 좀 그럴 수는 있긴 있습니다만은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오늘 이 이슈에 한국 정치에서 바로 움직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늘 네. 움직였어요? 뉴 같은 회사들이 보면 영화 배급도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영화 배급사가 CJ, CGV, 롯데 엔터테인먼트, 그다음 뉴잖아요. 아니면 뉴라는 쇼박스 이렇게 들어가는데 결정적으로 그러면 국내 관련주 중에서 이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더 부각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미 많이 올랐긴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고 뉴도 이제 영화 제작 배급도 많이 하거든요. NEW 뭐 종목 기업명도 NEW로 나와 있습니다. 네. 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전에 많이 알고 있던 킹덤 시리즈 주지훈 씨, 배두나 씨가 나왔던 킹덤 시리즈 바로 A 스토리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사마 네트워크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SBS 콘텐츠 뭐 이런 기업들이 있고 IHQ 이런 기업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을 낸 김에 조금 말씀드리면 드라마 제작사들도 보면 국내 드라마 제작에 특화된 기업들이 좀 많고요. IHQ는 대부분 그런 겁니다. 네. IHQ는 옛날 사이더스 HQ인데 뭐 제가 요새는 조금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예전에 올인이 생각나거든요. 아, 너무 옛날 사람이군요. 이병헌 주연의 네. 예, 그런 관점 볼 때는 약간 좀 좁혀 나가면 제가 볼 때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SBS라든지 니오라든지 L스토리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저도 넷플릭스를 보면서 좀 보는데 뭐 킹덤도 마찬가지였고 성녀도 마찬가지고 기타 많은 또 스위트홈인가요? 이런 것들 대부분이 보면 SF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VFX라고 그럽니까? 네. 이제 뭐 이런 특수효과. 특수효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뭐 위즈백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기업들 개별주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좀 계속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결국 OTT 업체들 간의 경쟁이 심화될수록 컨텐츠에 대한 그 수요, 네. 그다음에 욕구가 커지니까 이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작 업체들은 그만큼 몸값이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아마 단가도 아마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때 성리에서 봤던 것처럼 오히려 국내 CGV나 이런 데 배급하기보다는 바로 판권을 팔아버리니까 오히려 제작사 입장에서는 국내에 만약 똑같은 거거든요. 국내 열심히 영화나 컨텐츠를 만들어서 가지고 국내 배급사에 수수료 주고 다 주고 해가지고 배우들 러닝 게러티 받는 것보다 장투사들처럼 그냥 그 텅킨으로 아예 넷플릭스 쪽으로 팔아버리면 제작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빨리 캐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봤을 때는 우리가 기업 결정적으로는 주가가 올라갈 때 나중에 실적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도 좀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어떤 자금의 순환이나 여러 가지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네. 그 빨리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 같은 기간에 하나 만들 거 두 개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럴 그렇죠. 수도 있지 그리고 또 않을까요? 이제 한번 이제 좋은 경험을 낳았다. 예. 어떻게 보면 성료 제작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좋은 경험을 낳게 되면 또 추가 수주를 줄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건 어떻습니까? 어제 보니까 한 7, 8% 빠지는 거 보고 네. 이거 지금 뭐 이렇게 좀 약간 횡보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럴 때 사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얼핏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팡이나 마가 주식이라 넷플릭스의 N자를 이제 우리가 보통 미국 주식 할 때 팡 또는 마가 주식이라고 하는데 네. 애플에 대한 선호는 좀 넷플릭스까지 많이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만약에 관심을 가지던 분이라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가 어떤 장이지? 백신과 경기 회복의 장이거든요. 네. 그러면 넷플릭스라는 기업 자체는 어떻게 2020년도까지는 시장의 주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하튼 올해의 키포인트는 언택트보다는 컨택트라면 넷플릭스의 상대적 매력도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망 기준으로 봤을 때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 이제 한번 큰 그림에서 한번 고민해 볼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에 대해서 우리가 언택트 관점에서 상당히 좋게 봤지만 올해는 이제는 컨택트. 컨택트. 네. 근데 미국 보니까 그 여행주들도 그렇게 많이 움직임이 좋지는 않던데요. 많이 빠지고 그러던데. 지금 보니까 많이 빠지고 움직이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걸 한 6개월 정도 시계를 보게 되면 올라왔다. 카니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타피스토리라든지 예, 거의 대부분이 오히려 망 마가 주식보다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넷플릭스, 하여튼 지금 뭐 글로벌리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이게 또 미국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번 점검해볼 같으네요. 그리고 또 이게 한국 그 컨텐츠 제작업체들에게도 연관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렇게 한번 좀 봤고요. 근데 하여튼 OTT 관련해서는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아요. 치열해지면서 이제 조금 제가 조금 뭐 물어보시고 아마 이게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과연 넷플릭스는 지켜야 되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주식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는 지켜야 되는 1위보다는 저 1위를 탈환하기 위한 루키, 도전에 대한 1위가 더 매력이 높거든요. 그게 디즈니고. 실제적으로 미국이 미중무역 분쟁의 그 격한 속에서도 작년 동거에 디즈니가 상해 재작년인가요? 첫 네. 그 디즈니랜드를 오픈했더니 뭐 10,000원 인파가 줄을 서서 들어갔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관련주들도 지금 보면 몇 작은 기업들입니다만은 월트 디즈니와의 어떤 협업을 맺던 기업들의 주가가 사실 또 그때 가벼워요. 가볍게 움직였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만약 그쪽을 보신다면 저는 디즈니 관련주들을 조금 더 트래킹 해보시는 것이 지켜야 하는 넷플릭스와 잡으려고 하는 디즈니입니다. 근데 오리지널 컨텐츠는 디즈니는 원래 애초 상당히 많은, 제가 알기로 아마 디즈니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죠? 아이언맨 시리즈의 그 제작사가 어디였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잘 모르겠어요. 네. 드라마를 잘 몰라서. 아니 그 마블. 아, 마블. 예, 마블 시리즈. 네네. 그쪽까지도 같이 약간 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디즈니 관련주, 그러니까 디즈니, 월트 디즈니 포함해서 디즈니 관련주 쪽으로 조금 더 넓히시면 아마 좀 좋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